우리 전선명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다고 너무 저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냥 건너뛰려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아, 화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뻔했는데. 회장님. 예. 예. 근데 사회자로서 소명을 아주 충실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박상봉 교수님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저도 선뜻 그냥 마이크를 켰습니다. 조금 박상봉 교수님 짧게 하시라고. 여전히 우리가 현장에서 애를 쓰는 것보다 위에서 결정되는 어떤 정책들이 우리를 더 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어떤 논의 끝에도 항상 이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아까 전담 문제라든지 스포츠 강사 문제라든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잘했었으면 아마 그런 논의들이 또 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맞물려가지고 계속 이런 논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화 가능성들은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 전담이 그냥 막 노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과 전담이 활용되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과 전담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의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강사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악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악재가 빚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논의하기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우리 고문수 학술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다음 우리 세미나 주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지고 논의를 하되, 다만 이제 그 뭐 교과 전담의 문제나 스포츠 강사의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우리가 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거기다만 방점을 두고 뭐 한번 고민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서장 교수 말씀하신 대로 교과 전담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뭐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만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그걸 같은 목소리로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대학에서,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결정된 바 2022년 춘계 세미나에서 한국초등체육학회에서 결정된 바 초등체육 정책에 관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 이런 계기를 우리 다음 학술 세미나에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교과 전담과 스포츠 강사가 오늘 이 학술대회 한마당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다음번 주제는 꼭 그렇게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고 제가 뭐 약속 드리는 정도로 제 말씀을 대신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의 고민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식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음 주제까지 이렇게 저희 고민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채팅방에 예비교사 학생도 같이 이제 다음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섹션 이런 실제적인 모습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박상범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박상범 교수님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체육 수업 시연 관련하여서 그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전 서울교대 박상봉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수업 지도를 정말 잘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또 우리 고문수 부회장님께서 좀 추천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원래 대면에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좀 유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저를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제가 이제 체육 실기 저희 학교는 체조의 경우에 1학년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 체조 수업을 이렇게 실제 가서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이제 장기 과제인데요. 이제 그런 고민을 안고 있고요. 오늘 수업을 하는 학생은 이제 3학년, 저희 체육교육과 3학년 이선우 학생인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그 실습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수업 시연을 준비한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그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역이나 주제, 오늘은 이제 동작 도전의 그 체조 그리고 체조이죠. 그 뜀틀 손 짚고 넘기에 대해서 그 수업 시연을 한 내용을 영상 촬영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선호 학생의 희망사항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어떤 그 원래 준비했던 내용이나 교수학습 과정 안에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최소화해서 예비 교사의 어떤 수업 지식, 그 말씀하셨던 뭐 내용 교수 지식 PCK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효철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 공유하고 어떠한 지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6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줘서요. 같이 그 수업을 촬영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되어서 그 수업 시연 촬영에도 좀 제약이 있어서 그 한번 연습 없이 수업 시연을 촬영했기 때문에 다소 정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함께 좀 그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바로 이어서 이선호 학생이 그 자기소개하고 영상을 이렇게 그 보여드릴 텐데요. 그 과정에서 참고하시라고 마지막 최종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가 이 그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학생.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선호입니다. 이번에 예비 초등교사의 수업 시연 성과 발표를 맡게 됐고요. 제가 실제 박상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습을 나가보지 않아서 학생들이 어떤 정도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한테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지고 준비 열심히 해봤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제가 수업을 시연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한번 서봅시다. 잘 섰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뜀틀 수업을 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뜀틀 했던 거 여러분 다 잘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뜀틀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풀어야 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손목이요. 맞아요. 손 짚기 때문에 손목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뜀틀 할 때 다칠 수 있는 부위를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스트레칭을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부터 할 테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목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목부터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같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목이랑 발목을 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고 뜀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준비 체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길기 때문에 제가 벌리는 스킵하도록 공중 동작을 할 하겠습니다. 때 허벅지 스트레칭도 중요한 것 같아서 자, 선생님 따라서 한 세트만 더 합시다. 자, 안쪽 허벅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자, 이게 준비 운동 자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 뜀틀 쪽 보고 자 2열로 한번 앉아볼까요? 자, 준비 운동 오늘 잘 했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뜀틀에 대한 것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동작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뜀틀은 바로 높은 뜀틀과 가로로 놓인 뜀틀입니다. 자, 높이가 높은 뜀틀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또 뜀틀이 가로로 놓여져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뜀틀을 한번 시범 보일 친구 있나요? 그럼 유태가 아시는 분이 손 들었습니다. 박수!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다시 신경 써서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잘 잡을 수 있고 이 틴트를 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가 이제 발구르기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 손짓기는 자, 우리가 이 틴트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앞쪽을 짚어야 좋을까요? 뒤쪽을 짚어야 좋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친구를 시범 보이는 친구를 이용해서 전차 시상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동료 교수 모형에 있어서 교수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지원 짝대로 한번 일어나서 써볼까요? 높은 틴트를 자, 다른 친구에게 알려줄 친구 손 들어볼까요? 맞아요. 높은 틴트 이렇게 유태, 지훈이, 유진이가 알려줄 거고 가로로 놓인 틴트를 알려줄 친구 손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보내준 영상을 토대로 자, 친구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 됩니다. 친구가 넘는 모습을 잘 관찰하고 어떤 동작에 문제가 있는지 자, 여러분이 오늘은 선생님이 돼서 잘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자, 연습을 해 볼 텐데 자, 틴트를 넘다가 이제 잘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영상을 선생님한테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영상을 제출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연습한 걸 바탕으로 게임도 할 테니까 자,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습 지켜볼 테니까 한번 잘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오늘 팀틀이 불가능한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없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 볼 건데 각자 이제 연습하고 친구가 앞에 친구가 착지를 하고 매트에서 내려오면 그때 그 다음 사람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각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도움닫기 좀 더 길게 하면서 뛰어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태는 좀 상체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은이가 이런 거 꼭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주원도 이 친구들 지훈이 넘으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동료 교수를 유도하면서 또 선생님의 위치가 찜틀 중앙에 위치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또 동료 교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언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찜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팀틀을 어려운 팀틀도 충분히 잘 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가면서 여러분이 잘한 모습을 꼭 기록으로 남겨보길 바랍니다. 자, 기록으로 남긴 다음에 선생님한테 기록을 남긴 다음에 학급 밴드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 지훈이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지훈이는 영상 바로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윤진이가 자, 저기서 잘 찍어주도록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이 우수한 학생들은 바로 영상을 촬영해서 수업 후반부에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유태도 한번 찍어볼까요? 맞아, 유태도 잘한 것 같아요. 자, 지훈이는 혹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윤진이한테 다시 찍어달라고 해서 더 좋은 자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바래요. 네, 이렇게 각자 친구들끼리 영상을 찍어주는 활동을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자, 영상은 학급 밴드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우리 높은 팀틀도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네, 학생들이 좋은 자세로 넘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도전을 하는 지훈이는 모습도 도움 보입니다. 닫기를 할 때, 자, 먼저 가위바위보를 진행해 주세요. 배운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영상 촬영과 연습이 끝났고 이제 그 다음 활동인 게임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같이 했던 친구랑 이제 적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가위바위보를 진행해 주세요. 자, 이긴 팀은 이쪽으로, 진 팀은 이쪽으로 서보세요. 자, 우리가 할 게임은 뜀틀 이어 달리기입니다. 자, 뜀틀 이어 달리기를 할 건데, 자, 룰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은 이제 이 흰선에서, 자, 뒤로 가서, 이 흰, 자신 있는 뜀틀을 하나 넘고, 선생님한테 돌아옵니다. 선생님은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서 있으면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를 진행할 겁니다. 이기면 그대로 앉아서 휴식, 지게 되면은 반대쪽, 아까 전에 넘었던 뜀틀과 반대되는 뜀틀을 넘고 선생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또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휴식. 네, 그대로 쉽니다. 자,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틴트. 네, 또 아까 전에 뛰었던 뜀틀 반대로 총 첫 번째 뛰었던 뜀틀로 다시 가서 넘고 돌아와야겠죠? 네. 자, 마지막 사람이 선생님과의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게 되면 그 팀은 이기게 되고 진 팀은 뒷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모두 룰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 진행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또 뛰어야 돼요. 가위바위보. 주원이까지. 파이팅. 파이팅. 가위바위보. 자, 다음 유태. 다른 틴트 몇 개? 주원이가 넘을 수 있는 거 뛰면 돼요. 가위바위보. 잘 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진 팀은 선생님이랑 같이 뜀틀 정리를 도와주도록 하고,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 찍었죠? 네. 그 영상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자세를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자, 이제는 본인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화면 앞으로 갑시다. 네, 이렇게 게임까지 마무리하고 난 후에는 아까 전에 찍었던 영상을 확인하면서 자기 평가를 유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본인이 뛰었던 뜀틀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잘 봤는데 자기가 뛰는 모습을 못 봐서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지은인 것 같네요. 자, 지금 이 지은이가 뛰어줬는데 한번 지은이 자기 모습 한번 보면서 어떤 거에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거가 잘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손을 멀리 뻗고 또 상체를 잘 세워줘가지고 착지까지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친구. 유태가 바로 뜀틀을 넘어줬네요. 자, 유태는 이 영상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요? 착지가 잘 안 돼서 좀더 멀리도 한 번에 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지가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누구였죠? 저요. 지은이가 착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려줬군요. 지은이도 잘했고 유태도 정말 자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지훈이 영상이네요. 이렇게 띄워줬네요. 이 엉덩이를 빼다가 네, 이렇게 선생님의 어느 정도의 자세에 대한 평가와 또 자기 자신이 뜀틀을 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착지가 조금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손집기를 할 때 뜀틀에 최대한 먼 부분을 짚을 수 있도록 합시다.
시간까지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반성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까지 확인을 해보고 반성하는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띠틀의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수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띠틀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전부 다 잘해줬고요. 오늘 자기평가를 통해서 선생님 활동지를 나눠주면 자기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 들어가서 좀 적어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잘 지켜봤어요. 정말 여러분들 전부 다 친구들을 잘 알려줬고 또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선생님이 잘 확인을 해서 평가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아픈 친구 있나요? 자, 그럼 혹시 집에 가서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 정리운동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모두 일어나 주세요. 자, 정리운동은 선생님이 스트레칭 위주로 하도록 할 테니까 양팔 간격으로 나란히 서줍시다. 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정리 운동을 한 후에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네. 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자기 평가를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뭐 학생들한테 뭐 띠틀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조금 안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을 찍다가 약간 좀 착오가 있어서 제가 다시 영상 촬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띠틀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띠틀 수업은 매트 운동에 비해서 부상의 염려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또 약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연습을 통해 성공이라는 성취를 달성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띠틀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학창 시절 매트 운동을 할 때 자주 목을 다쳤었으며, 띠틀은 다른 도전에 비해 성공과 실패가 명확해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기 좋습니다. 그중 18차 시는 띠틀의 기본 동작을 모두 익힌 후에 난이도가 높은 띠틀에 도전하게 되는 차시입니다. 이 차시는 학생들이 난이도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의 경험을 하지만 연습을 통해 성공하게 되는 상황을 그리며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기 몸을 이해하고 도전 정신을 깨우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도전 활동, 특히 일반적인 띠틀 수업과는 다르게 동료 교수 모형을 이용한 수업입니다. 동료 교수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먼저 해당 차시는 동작의 발전을 이루는 차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인 띠틀에 대한 선험 지식을 가지고 있어 동료 교수를 통해 친구의 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띠틀을 넘을 때 손을 짚는 위치, 공중 동작, 도움 닫기 속도 등은 이전 차시를 통해 선생님께 꾸준히 배워왔던 지식이고, 어려운 띠틀이라고 띠틀을 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기에 더 이상 선생님의 설명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동료 교수 모형을 사용하여 학생들끼리 쌍방으로 도움을 주고받아 일정 단계 이상의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단방향으로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보다 그 성취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전차시에 대한 이해나 기억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전차시 상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선험 지식을 일깨워 주었고, 사전 과제 제시 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예습하고 다음 시간 주어질 목표에 대한 분석을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과제를 반드시 수행하고 전차시 상기에서 가르칠 내용을 일깨우는 과정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하고 정돈된 수업의 형태는 아니라는 약점이 분명 존재하고, 학교가 보유한 띠틀의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도가 높기에 동선이 겹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시야에 잘 들어오는 위치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띰틀 운동 자체가 다른 영역의 운동에 비해 위치가 높아서 이제 위험하기도 한데 동료 교수를 이용하면 띰틀을 뛰어넘는 학생은 친구가 나의 자세를 계속 지켜봐 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실시간으로 친구를 도와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몇몇 안전에 대한 큰 염려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게임으로는 초반에는 이제 인간 띰틀을 생각했으나 이 또한 안전의 이유로 다른 방법의 게임을 구상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동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업 마지막에 진행되는 자기평가는 이 수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체육관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화면이 있다면 체육관에서 자기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자세를 고치는 방법으로 자기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이 불가한 경우 연차시 수업을 통해 수업의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가서 교실에 돌아와 확인하는 방법 또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평가지를 적는 활동이 있는데 그 자기평가지를 보다 자세하게 적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학교의 여건이나 또 학급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가지에는 수업 시간에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이 포함돼 가르친 부분과 성취한 부분으로 나뉘어 자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난 후 고칠 점을 적어보는 문항, 그리고 띰틀을 넘는 자신만의 방법을 적는 문항을 통해 띰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띰틀에 대한 좋은 성취보다는 동료에게 띰틀을 가르치는 모습, 자신의 동작을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좋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동료교수법과 스마트 기기로 영상을 촬영해 자기평가를 하는 방향은 도전적인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영상 제작과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의 자유도가 높다는 점, 학생들 또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업 자체는 제 생각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학생들 또한 도전 활동에 있어 더 큰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수업입니다. 이는 선생님의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수업일 텐데 이번 시연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학교에선 이렇게 수업하는 것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스마트 기기나 동료 교수 모형 등 이 수업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수업한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긴 발표 그리고 수업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어서 제가 그 교사수 과정안 작성하고 수업 시연하는 과정에서 멘토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동작이나 어떤 그런 아주 섬세한 기술 그리고 교수 전략, 교수 행동 등을 분석하는 시간까지 가지면 좋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그 교수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수업 단계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모형 적용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체육 수업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 모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선호 학생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교과교육론 수업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 모형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일단은 보여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걸 가지고 수업 모형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수업의 맥락이나 내용,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동료 교수 모형을 선택해서 이 띰틀 수업을 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 저는 좀 다소 우려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동료 교수 모형의 특징이라는 건 개인 교사 튜터가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띰틀 수업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안전이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그 띰틀 수업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 수업 모형을 체계적으로 제안한 매칠러 같은 경우도 그 우선순위에서
1순위 동료 교수 모형에서는 인지적인 활동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2순위가 정의적인 영역이고 3순위가 이게 그 심동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개인 교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 말고도 직접 교수 모형이나 개별화 수업 모형들이 또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소신도 가지고 있고 이선호 학생이 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서 적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독려하였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디딤 영상을 이선호 학생이 직접 그 체육관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개인 교사에게 처음에는 그 초기 과정안에서는 짝을 구성한 다음에 바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디딤 영상 그 만드는 걸 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그 촬영한 다음에 카톡을 통해 가지고 6명의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유를 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 동료 교수 모형이 하나의 수업 모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그 각각의 6명의 학생들이 충실히 준비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 이게 동료 교수가 아니고 파트너 학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서장원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부분에 그 S대학 P 교수가 저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체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교육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교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야 할 것이냐, 또 내용학, 체조의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기능을 많이 가다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체조 수업을 또 이렇게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동작의 성취나 자기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성취에 대한 기쁨을 좀 제공해 주려고 수년 전부터 그 저희 학교는 전용 체조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로의 동작을 찍어주고 이걸 가지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교수자가 100%의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면 이 학생이 100%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설명보다도 자신의 동작 한 번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런 그 동작을 교정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된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도 사실 그 전자칠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 그거를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2명, 3명, 몇 명 이렇게 공유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을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스마트폰이 딱 이렇게 요즘 그 미러링 기능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게 그 칠판에다 대면은 자신의 영상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 보려고 그렇게 그 마련을 했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일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부 우리 그 체조 지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지향하고 그래도 체조에서는 많은 신체 활동의 경험과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체조가 지향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습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서도 이제는 그 어떤 AI나 이제 AI가 대변하는 것들이 AR도 있고 VR도 있고 최근에는 이걸 그 혼합한 XR까지도 이제 교육에서 이제 도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체조 수업 역시 이걸 갖다가 배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수용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선호 학생이 또 현장에 나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활동 3에서 팀틀 릴레이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 그 게임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쉽게 몰입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성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이 제시했을 때는 팀틀의 경우, 그러니까 그 주디스 링크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죠. 그 내용 과제 과제 제시 방법에서 기본 과제 제시하고 확대 과제 제시한 다음에 동작을 정교화하는
세련형 과제를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대로 숙달하지 못하고 게임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어떤 그 우리 체조 수업에서 당초 의도했던 그런 것들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좀 그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띵트를 하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이 그런 그 넘고자 하는 걸 생각하면서 도움닫기 해서 넘어야 하는데 이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은 자칫 동작이 정교화되지 않고 다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 이선호 학생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띵트를 릴레이를 할 때 돌아와서 한번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해서 이선호 학생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멘토링한 내용을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예비교사와 함께 교수님께서 직접 멘토링까지 했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참 좋은 사례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많은 이제 교육대학교 교수님들 계신데 그럼 본인들의 교수님들의 수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기 예비교사 학생도 있으니까는 질의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교대 고문수 교수님. 네. 아유, 우리 이선호 학생. 네, 네. 네, 예비 교수님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무 교수님 고생 많았어요. 네, 혼자 모든 걸 떠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우선은 이거는 뭐 선호 학생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 현장 교사들 그리고 초등 예비 교사들이 초등 예비 교사 교육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그냥 잠깐만 들어주세요.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40분 단위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도입, 전개, 정리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경향이 되게 커요. 그게 시간 단계의 흐름의 학습에 의한 수업 진행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탈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느냐면 9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9시 5분에 뭐 하고 9시 10분에 뭐 하고 해서 9시 40분에 마치잖아요. 이런 수업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목표 중심의 수업으로 흘러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고 체험하고 소통의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 수업의 진행이 매끄러워지거든요. 이해라는 것은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준비운동, 신체활동이라고 했을 때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으로 가죠. 소통이라고 했을 때는 이해와 체험의 내용, 달리 이야기하면 학습활동 안내와 준비, 본운동, 정리의 내용이 최종 모아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늘 교수자가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입 전개 정리로 갔을 때 어떤 맹점이 드러나느냐면 요거는 선호 학생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현장에 있으면서. 준비 운동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안내를 하는 거죠. 다시 모여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 운동의 속성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쿨다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웜업이 아니라. 그 다음 오늘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 운동을 했잖아요. 정리 운동은 아까 제가 체험에서 말씀드렸듯이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으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 5분에서 10분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미 있는 수업의 형태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체육교육이 지향해야 될 하나의 의미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듣고 무슨 답변을 안 하셔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듣고 한 교수자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체육교육의 지향점을 삼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선호 학생 그리고 박상봉 교수님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문수 교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수업 전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수업 시연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선호 학생이 그 동료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죠? 직접 실습을 나가서 학생들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 학교에 실습생들이 왔는데 체육 수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생겨서 내 수업 보고 수업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각 지역교육청마다 그런 실습 제도 운영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교수님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원 교수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모든 수업에서 한 20%만 새로운 걸 얻으면 좋은 수업인데, 저도 오늘 또 발표자님과 또 박상보 선생님 발표 내용을 보면서 한 20% 배운 게 있어서 보람된 수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그 학생들의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다 같이 이렇게 그거를 갖다 평가할 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그 여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체육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전체적인 거에서 자기 어떤 실기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받고 그 앞에서 어떤 시범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서, 아까 그 수업에서도 평가하는 건 좋은데 약간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아니면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약간 분류해서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어떤 영상을 보고 평가할 때,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동작이 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못하는 동작을 교수님이 또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첨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추억으로도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약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와 피드백 사이에서의 그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배려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박사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김종원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분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제가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서전 쓰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조 수업을 내가 출발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당연히 안 나왔고요. 그 어떤 경험들을 갖고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꼭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시간이 될 때는 그거를 써놓고 한 학기가 되면서 제가 다시 쓴 걸 가지고 그 이후에 한 학기 이후에 피드백을 다시 해주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그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고, 혹시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 있으면은 그런 걸 제가 묻고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김종원 교수님 말씀을 들어서 혹시 그런 걸 할 때 그렇게 좀 내 동작을 구현하는 거를 외부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거기다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상원 교수님 부연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교수님들이나 다른 여기 지금 채팅방에 40분의 저희 회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이상 말씀 없으실까요? 우리 이선호 학생, 네. 네, 이런 자리 처음이죠. 네, 네, 처음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여기 교대 교수님들 계시고 학교 현장에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이런 소감 한번 과 또 초등 체육 교육에 대한 본인의 포부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저는 이제 교대를 생각하고 나서 이제 교대 막 알아보면서 막 세부 전공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딱 듣자마자 처음으로 한 생각이 체육으로 가서 체육에 내 이름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좀 좋은 기회에 좀 참여하게 돼서 저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임용고시를 4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마지막 방학을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보내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박사모 교수님도 너무 좋은 가르침 주셔가지고 한 단계 더 성장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또 이런 자리 통해서 좀 제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초등 체육계 자라나는 꿈나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폐회식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지금 섹션이 바뀌면서 폐회식 그 채팅창이 줌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끝으로 이 모든 지금 오후 섹션 3가지 섹션을 진행하면서 제가 초등체육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회장님, 저희 초등체육학회 한마당 행사가 마무리되는데 오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분과 폐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전체적인 폐회식 주소를 채팅방에 안내해 드린 주소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명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 기회를 주신 건 사실은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건데 이제 아까 한 말씀 딱 드렸더니 벌써 이심전심 딱 통하시네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이따 이제 폐회식 때 인사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자리가 우리 초등체육학회 회원님들 중심으로 다 계시고 그런 자리라 간단하게라도 꼭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꺼놓고 기회가 되면 전 선생님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틀 동안 이 행사 발표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보니까 대면에서 듣는 거하고 줌상에서 듣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에너지 소비하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요. 보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많은 교수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우리 서울교대 김방출 학과장님하고 이정현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서 이제 발표하시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주교대 문재민 교수님도 계시고 광주교대 김성원 교수님도 계속 참여해주고 계시고 제주대학의 홍예주 교수님도 어제 오늘 계속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주교대 김명수 교수님도 와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뵙던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진숙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시는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라도 이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랜만에 하는 행사라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약간의 이 정체성 혼돈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스포츠교육학회 회원인지 한국초등체육학회 회원인지 막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스포츠교육학회 이 자막만 나오고 한국초등체육학회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신경 쓰였는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협업하고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는 차별화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우리 초등체육학회를 특히 더 아끼시는 그런 우리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보실 때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더 잘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협업의 의미를 좀 잘 새기셔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우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대신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초등체육교육분과 2부 행사를 마치고 제가 채팅창에 폐회식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채팅창께 함께 끝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상범 교수님, 총무사님 이렇게 마무리 될까요? 한 가지만 저기 사무국에서 요청이 와서요. 네네. 그것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학회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런 거 홈페이지에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연회비 납부 그다음에 이제 다음 호부터는 이제 민업하면은 의무 게재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다고 저기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분과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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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